970페이지에 제2절 희석 주당 이익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기본 EPS 계산을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 그래서 주당 기준으로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 비교에서 어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기업이 이제 전환사채나 뭐 옵션이나 주식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을 잔뜩 발행해가지고, 현재는 그게 보통주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이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EPS 계산에서 분모값이 언제라도 증가해서 그 기본 EPS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효과적으로 대비해서 만든 게 희석 EPS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희석 EPS는 그러한 전환사채 등이 보통주로 전환됐다고 가정하고, if 가정법 현재예요. 가정법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통주로 전환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기본 EPS가 얼마나 떨어지는가, 이걸 측정하는 게 희석 EPS예요. 그래서 희석 EPS를 서로 비교하면은 최악의 경우에 기본 EPS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숫자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그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EPS 비교가 서로 의미가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전환사채다, 주식 선택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잠재적 보통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잠재적이냐? 보통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보통주다. 지금은 보통주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적 보통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보통주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전환 우선주도 있고, 신주유수권부사채, 주식 선택권, 옵션, 주식 매입권. 주식 매입권은 이제 신주인수권 있죠.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 또는 주식 매입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주 풋옵션, 그 다음에 조금 발행 보통주, 그 뒤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보통주가 아니지만은 보통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잠재적 보통주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의 자본을 복합자본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단순 자본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희석 EPS 이야기할 때 이제 희석이 무엇이냐, 영어로 이제 dilu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희석이 뭐냐? 희석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그 소주 병 뒤에 보면은 소주에 희석식 소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원래 그 소주라는 게 알코올 99.9%의 그 알코올을 주정회사에서 만들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20개 정도 주정회사가 있는데, 그 주정회사들이 쌀보리다, 옥수수다, 타피오카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99.9% 알코올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알코올을 이제 진로다, 금복주다, 이런 회사가 사서 거기에 물을 타서 25도 등의 도수를 맞춰서 소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희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 타서 도수를 낮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EPS 계산에서도 희석이 이제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현재는 보통주가 아니지만은 잠재적 보통주, 가령 전환사채다. 그럼 전환사채가 보통주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 초에 있던 전환사채가 보통주였다라고 가정하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전환사채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전환사채가
보통주였다고 가정하면 보통 주식수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EPS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분자값도 늘어날 수 있고 분모값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였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분자, 분모에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전환사채는 이렇게 분자, 분모 양쪽에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지만 어떤 거는 이렇게 뭐 어느 한쪽 가령 분모에만 영향을 미치고 분자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 분자, 분모가 변동되는데 그래서 요 결과값이 증가할 수도 있고 기본 EPS보다 요 값이 큰 값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결과값이 작은 값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 값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됐다고 가정하면은 EPS가 떨어진다. 그 희석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희석 EPS가 를 산정해서 계산 결과를 공표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EPS가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근데 기본 EPS라고 하는데 기본 EPS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단기 순이익에 대한 EPS도 있고 계속영업이익에 대한 EPS도 있고 그렇죠. 근데 보통의 기업은 그냥 기본 EPS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공장 폐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속영업이익이 있고 중단영업이익이 있고 공장 폐쇄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영업이익이 있고 여기에 중단영업 손익이 있고 중단영업 손익은 가령 이제 영등포 공장을 폐쇄했을 때 폐쇄함으로 인해서 영등포 공장의 그 매각가능 비유동 자산 부채 등의 처분 손익 그 다음에 그 영등포 공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원가 등의 손익 이런 것들을 세후 금액으로 측정한 게 중단영업 손익이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해서 이제 단기 순이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 폐쇄가 있으면은 요 두 개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공장 폐쇄가 있는 경우에 이 단기 순이익은 이 공장 폐쇄로 인한 손익에 영향을 받는 변수가 되죠. 요게 이제 중간영업 손익이라는 게 계속되는 것도 아닌데 단기 순이익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걸 기준으로 희석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장 폐쇄가 있어서 중간영업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속영업이익이 낮아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희석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요 세 가지에 대한 EPS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폐쇄가 있는 경우에는 요 측정에 있어서 보통주 귀속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보통주 귀속 계속영업이익 요거 분자값에 놓고 요게 떨어지는 경우에 희석 효과가 있다. 그런 경우에 희석 EPS를 산정한다. 이런 룰을 적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희석 주당이익. 자, 이게 목적이 뭐냐? EPS가 어디까지 낮아지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 EPS는 기본 EPS가 어디까지 낮아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다른 이야기로 워스트 케이스라고 이야기해요. 기본 EPS의 워스트 케이스. 그래서 기본 EPS가 어디까지 낮아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주당이익 최저가 워스트 케이스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다. 상이한 자본구조 상황에서 EPS 비교가 가능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제 단기 순이익에 대한 희석 EPS는 여기 이제 단기 순이익 기본 EPS 계산하는 여기 산식이 있죠. 단기 순이익에 대한 기본 EPS 산정하는 여기 산식이 있어요. 여기에 앞에서 이야기한 그 희석 효과라는 부분, 희석 효과가 뭐예요? 희석 효과가
가령 이제 여기 전환사체라고 했을 때 걔가 보통주로 전환됐다고 가정하면은 분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분모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반영한 거죠. 그래서 요게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요걸 계산에 넣는다는 거예요. 요 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계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을 이렇게 꼬리표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값은 기본 EPS 계산할 때 분자값 여기에다가 가령 이제 전환사체다라고 하면 전환사체가 보통주라고 가정하면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 넣는다는 거죠. 여기 용어는 이제 잠재적 보통주로 인한 보통주 단기 순이익 증가 있는데 전환사체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환사체가 이자 비용을 낳고 그 전환사체가 보통주였다고 가정하면 이자 비용이 없을 테니까 그 세후 이자 비용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모값은 기본 EPS에다가 역시 꼬랑지를 붙이는데 뭐를 붙이느냐 그 전환사체가 보통주였다고 가정하면 보통주 몇 주로 존재했을까 그래서 그 주식수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EPS에다가 여기 이제 꼬랑지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요 전체적인 계산의 결과는 이제 희석 EPS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 꼬랑지 부분은 특별히 희석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희석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요 꼬랑지를 붙여가지고 희석 단기순이익, 희석 그 주당 순이익 등을 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영업 이익에 대해서도 희석 EPS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영업 이익에 대한 EPS는 이제 기본 EPS에서 이렇게 산정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같은 값을 이렇게 꼬랑지로 붙이면은 계속영업 이익에 대한 희석 EPS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972페이지에) 보면은 케이스 6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6을 보면은요, D기업의 X1년 중 보통주 주식수는 900주이며 이익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단기 중 이제 공장 폐쇄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단 영업 손익이 발생한 회사예요. 그래서 단기 손익이 이제 계속 영업이익, 중단 영업 손익, 그다음에 단기 순손익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보통주가 900주였어요. 보통주가 이제 900주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에 대한 기본 EPS를 계산하면은 여기 이제 보통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본 주당 EPS는 이게 단기 순이익, 넷인컴 빼기 우선주 배당 등이죠. 이렇게 차감한 값을 주식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선주 배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9,000원을 900주로 나누면은 기본 EPS는 1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계속영업이익에 대한 기본 EPS는 54,000원을 900주로 나눠주면은 60원 되나요? 60원이 계속영업이익에 대한 기본 EPS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X1년 말 현재 잠재적 보통주로서 전환사채가 있었다. 근데 이 전환사채가 정기에 발행된 거다. 이게 정기 언제 발행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기 기초부터 있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전환사채가 단기 기초부터 있었으며 동전환사채는 보통주 100주로 전환될 수 있다.
다음 각각의 경우에 희석 주당 계속영업이익과 희석 주당 순이익을 산정하시오. 첫 번째, X1년도 전환사채 이자 비용 세후금액이 5,000원인 경우. 그래서 희석 EPS를 계산할 때는 희석 효과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희석 효과가 있느냐, 즉 EPS가 떨어지느냐, 그럴 경우만 희석 EPS를 계산한다는 거죠. 반대로 희석 효과를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주당이익이 올라간다. 희석 효과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를 반희석 효과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반희석 효과는 희석 EPS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희석 EPS를 계산 안 하고 그런 경우는 기본 EPS하고 희석 EPS를 같은 값으로 기본 EPS에서 계산한 값을 여기 당기순이익에 대한 기본 EPS가 10원인데 요 값을 당기순이익에 대한 희석 EPS다 같은 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단기 기초부터 전환사채가 있었다. 이게 보통주 100주로 전환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 중 전환사채 이자 비용 세후 금액이 5,000원이다. 자, 그럼 희석 효과를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희석 효과는 뭐냐? 잠재적 보통주가 잠재적이 아니라 그냥 보통주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두 개를 나눠서 그 결과값이 그 기본 EPS보다 떨어지느냐, 떨어지면 희석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희석 효과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희석 효과는 여기 분자에 미치는 영향이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가 보통주라고 가정하면 분모 주식수는 100주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이 지금 50원이죠. 그래서 보면은 계속영업이익이 지금 60원이죠. 계속영업이익이 60원이죠. 근데 지금 희석 효과를 판단해 보니까 요 60원보다 낮은 값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본 EPS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희석 주당 계속영업이익을 구하면은 54,000원 나누기 지금 보통주가 900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00주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계속영업이익에 대한 기본 EPS가 되죠. 근데 여기에 꼬랑지를 붙인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꼬랑지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꼬랑지냐? 요 꼬랑지를 붙인다는 거죠. 가정법 현재 이게 보통주라면은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보통주라면은 주식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이렇게 꼬랑지를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분차값이 59,000원, 분모값이 1,000주 해서 59원 이렇게 산정이 되죠. 그 다음에 희석 주당 순이익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희석 주당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이 9,000원이에요. 그래서 9,000원에 대해서 주식수가 900주예요. 900주.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기본 EPS를 계산한 거고요. 희석 EPS는 지금 희석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희석 효과 있는 부분을 이렇게 꼬리표로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꼬리표로 붙을 부분은 5,000원하고 100주. 이렇게 계산하면은 희석 EPS는 단기 순이익에 대한 희석 EPS는 분자값은 14,000원, 분모값은 1,000주에서 14원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기본 EPS가 계속영업이익에 대해서 60원, 단기순이익에 대해서 10원인데 여기 이제 희석 EPS, 계속영업이익에 대한 희석 EPS는 59원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단기순이익에 대한 희석 EPS는 기본 EPS보다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러나 이게 희석 효과 판단은
계속영업이 얘가 떨어지는 계속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으로 희석효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요 값보다 요 값이 낮다는 걸로 희석효과가 효과를 판단하고 그런 경우에 희석효과를 반영해서 EPS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고 희석효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X1년도 전환사채 이자 비용 7,000원인 경우 전환사채 이자 비용이 7,000원이다. 일단 이제 희석효과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희석효과를 계산하면은 희석효과는 자, 세후 금액이 그 전환사채 세후 이자 비용이 7,000원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100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 값을 계산하면은 70원이에요. 70원은 희석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기본 계속영업이익에 대한 기본 EPS하고 비교해보면은 60원보다 얘가 올라갔죠.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기본 EPS보다 계속영업이익의 경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반희석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희석효과. 희석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희석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공시를 할 때 기본 EPS를 이렇게 보여주고 희석 EPS도 같이 주석을 써줘야 되거든요. 희석 효과가 있든지 희석 효과가 없든지 희석 EPS도 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희석 주당 계속 영업이익이라고 쓸 금액, 그 다음에 희석 주당 순이익이라고 쓸 금액, 이 금액이 지금 산정이 안 되니까 빵빵으로 넣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 기본 EPS하고 같은 숫자를 기본 EPS하고 같은 숫자를 이렇게 공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두면은 이 정보가 의미하는 것은 이 회사는 기본 EPS보다 낮아지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 생기지 않겠구나 이렇게 정보 이용자가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희석효과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 974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잠재적 보통주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잠재적 보통주가 여러 개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제가 이제 이 설명할 때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술을 안 마시니까 저보고 술 마시자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소주가 있어요. 소주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예전에 나오는 것들은 25도죠.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있고요. 물은 알코올 도수가 0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와인이 있어요. 와인이 뭐 여러 종류 있는데 뭐 12도짜리도 있고 15도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스키가 있죠. 위스키도 뭐 도수가 여러 종류일 텐데 뭐 가령 40도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각각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종류의 술 또는 물이 각각 한 컵씩 있다고 가정해요. 각각 소주도 한 컵, 물도 한 컵, 이런 식으로 다 한 컵씩 있다고 가정해요. 이런 경우에 자, 요 소주에 대해서 소주와 다른 것들을 섞어 가지고 도수가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한번 그런 시험을 한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소주에다가 뭐를 먼저 적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소주 한 컵에다가 물 한 컵을 서로 섞는 게 그게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결과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섞으면 도수가 12.5도 이렇게 되죠. 물과 소주를 희석해서 12.5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은 더 낮아질 수 있을까? 그 다음은 여기 와인 12도짜리를 요렇게 섞으면은
이렇게 쓸 거면은 이게 뭐 12. 계산값이 12.3 어쩌고저쩌고 이런 값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12.3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느냐? 네, 불가능하죠. 남은 게 요 값보다 더 높은 값들만 남았죠. 15도, 40도 이렇게 두 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낮아지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주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도수는 다른 것들을 혼합해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도수는 12.3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가 여러 개인 경우 희석주당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방금 설명드린 이런 논리로 적용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주당이 이익을 계산해요. 기본 주당이 가령 계산했더니 25원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보통주마다 희석 효과를 산정해요. 그래서 희석 효과, 그 꼬랑지 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보통주라고 가정하면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세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분모값에 그 보통주가 몇 주나 증가했을까, 그 값을 구한다는 거죠. 그걸 희석 효과라고 한다는 거죠. 그 파란색 꼬랑지 부분. 그래서 주식 매입권 같은 경우 그 파란색 꼬랑지를 구하면은 그 파란색 꼬랑지가 빵이에요. 희석 효과가 값이 0이에요. 왜 0이냐면은 그 주식 매입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얘는 당기순이익 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모는 변하지만 분자 변화가 빵이기 때문에 값이 빵이 나와요. 요 뒤에 다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얘는 빵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가 보니까 12더라. 그 다음에 이제 15짜리가 있더라. 그 다음 40짜리가 있더라. 이렇게 쭉 있으면은 요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더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 요 25도에다가 (25도에다가) 0도를 더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후보를 만들어요. 1번 후보 값은 얼마예요? 12.5다. 1번 후보 값은 12.5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후보를 만들어요. 2번 후보는 방금 1번 후보를 만들기 위한 요 계산에다가 뒤에다가 그 다음 순위의 희석 효과를 갖다 이렇게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은 12.3 이렇게 나오죠? 12.3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12.3보다 더 높은 거 15, 40이기 때문에 더하지 않아요. 반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값을 채택하면은 걔가 희석 EPS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가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낮은 것부터 하나씩 더해 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975페이지 보시죠. 자, 희석 EPS 계산해서 975페이지 보면은 먼저 분자 계산, 그 희석 효과 계산에 있어서 희석 EPS 계산에 있어서 분자값 계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석 EPS라는 게 여기에 꼬랑지를 각각 더한 거죠. 여기 쭉 연장해가지고 뒤에 이제 꼬랑지, 분자, 분모 이렇게 꼬랑지를 더한 게 그게 희석 EPS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희석 EPS의 분자가 기본 EPS를 계산할 때 분자 값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잠재적 보통주가 잠재가 아니고 그냥 보통주라고 가정하면은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변동됐을까 그거를 여기 더해줘야 되는 거죠. 요 값이 여기 가산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요 값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 값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가령 이제 전환사채 같으면은 전환사채 이자 비용이 가산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환사채 이자 비용은 여기 이제 매출액, 매출원가, 뭐 전환사채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쭉쭉 계산돼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이 계산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이 당기순이익으로 계산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은 다 결국은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계산되기 위해서는 법인세가 차감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값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 여기에 가산될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전환사채 이자 비용을 단순히 가산해서는 안 되고, 전환사채 이자 비용의 세후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으로 여기 가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런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단기 순이익이 계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 배당이 있죠. 우선주 배당. 우선주 배당은 법인세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단기 순이익. 그리고 이 단기 순이익을 배당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법인세가 다 계산된 그 결과값에서 그 결과값이 전환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단기 중에 전환 우선주 배당금이 있다. 걔는 세후 금액으로 여기 넣어야 되느냐? 전환 우선주 배당금이 100원이다. 이러면 그냥 100원 자체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 이자 비용은 세후 금액으로 여기 넣고, 전환 우선주 배당금은 그냥 그 금액 자체로 여기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를 계산할 때는 그런 원칙을 적용해 줘야 된다. 자, 976페이지에 보면 이거를 이제 뭐 일반화 시켜가지고 한번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기본 EPS 계산하는데, 여기 이제 그 희석 EP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꼬랑지를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꼬랑지를 더해준다고 했을 때, 보이나 모르겠네요. 다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희석 EPS. 그냥 식을 바로 쓰면은 단기 순이익에다가 우선주 배당 또는 그거하고 같은 효과 있는 그런 것들을 차감해 줘야 된다. 차감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주식수로 나눠줘야 된다.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눠줘야 된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게 기본 EPS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기본 EPS다. 근데 희석 EP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뒤에 희석 효과가 있는 경우에 꼬랑지를 가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꼬랑지 가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 꼬랑지 분자값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자값에 이 파란색 부분에 들어갈 분자값은 잠재적 보통주로 인한 보통주 단기 순이익 증가를 가산한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환사채 이자 비용 요거는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세후 금액으로 넣어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 가령 이제 신주인수권 조정 상가액 이런 것도 세후 금액으로 여기 분자값에 여기 넣어줘야 된다. 전환우선 그 다음에 주식 보상 비용도 이게 이제 그 단순히 이야기하면 급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급여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 그래서 세후 금액으로 여기 넣어줘야 된다. 전환우선주가 있다. 거기에 배당금이 지급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환우선주가 보통주였다고 가정하면은 요게 안 나갔겠죠. 근데 이거는 뭐 세금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 자체를 여기 집어넣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주식 매입권이나 옵션 이런 것들은 그 단기 손익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 그 다음에 그
그 단기순이익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품목값에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자에 이렇게 가산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희석 EPS 계산할 때 분자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 했고요. 이제 희석 EPS 계산할 때 분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제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희석 EPS 분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EPS, 기본 EPS 계산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꼬랑지를 또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꼬랑지로 들어갈 게 그 잠재적 보통주가 잠재적이 아니라 그냥 보통주라고 하면 주식수 몇 주이냐, 그걸 여기 가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환사채가 보통주 1000주로 전환 가능한 그런 전환사채다. 그러면 그 1000주를 여기 1000주라고 여기 써줘야 되겠죠. 1000주라고 꼭지를 1000주 XX 주 이렇게 1000주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1000주라고 써줘야 되는데 만약 요런 상황에 전환사채가 단기 기초부터 해가지고 그게 전환사채가 뭐 가령 정기에 발행됐다 또는 단기 기초에 발행됐다. 그래서 단기 기초부터 있는 전환사채다. 그리고 그 전환사채가 하나도 변동이 없이 단기 말까지 그냥 계속 전환사채로 있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 플러스 될 금액이 여기 1000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1000주 파란 꼭다리 분모에 1000주라고 들어가요. 그런 경우 잠재적 보통주로서 얘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면은 여기에 1000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이렇게 1년 기간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은 1000주가 아니라 이것도 월수 따져가지고 뭐 12분의 뭐 얼마 이렇게 12분의 XX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원래 4월 1일에 발행되는 전환사채다. 그리고 얘가 보통주 1000주로 전환 가능하다 라고 하면 단기 잠재적 보통주인 기간이 몇 달이에요? 9달이죠. 그러니까 1000주 곱하기 12분의 9 1000주 곱하기 12분의 9 하면 얼마야? 12분의 9는 750주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750주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4월 1일에 전환사채가 4월 1일에 발행돼 가지고 있다가 얘가 단기 중에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소멸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 10월 1일에 사라졌다 라고 하면은 4, 5, 6, 7, 8, 9 6달이 있었죠. 그럼 잠재적 보통주가 몇 달 동안 존재했던 거예요? 6달 존재했던 거고, 그러면 이게 12분의 6 해서 500주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얘가 9월 말까지 존재했다면 역시 이제 이게 9개월이니까 1000주 곱하기 12분의 9 해서 750주가 여기 분모에 가산될 꼬랑지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전환사채가 정기에 보통주로 전환됐어요. 정기에 보통주로 전환됐어요. 그럼 이건 단기의 보통주로서 기본 EPS 계산하는 여기에 같겠죠. 자, 그래서 이제 희석 EPS 계산하기 위해서 분자에 어떤 고려를 해줘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어떤 고려를 해줘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78페이지 보시면은요, 방금 전에 이제 분모, 분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일반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978페이지에는 잠재적 보통주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전환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전환사채 그리고 전환우선주
이런 것들은 전환가정법이라는 게 적용되는데요. 전환가정법. 그래서 전환사채,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라고 가정하고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꼬랑지 뭐를 더해주느냐, 꼬랑지 뭐를 더해주느냐. 바로 이제 전환사채다. 전환사채라는 잠재적 보통주가 있다. 그런 경우에 희석 EPS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희석 EPS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희석 EP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꼬랑지 값을 계산해 봤더니 그 꼬랑지 값이 그 희석 효과가 있다. 그런 경우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 점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꼬랑지 값을 계산한다는 거는 기본 EPS보다 희석 EPS가 더 낮다. 그런 상황에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전환사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기본 EPS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 당기순이익에 우선주 배당금 등을 차감하면은 기본 EPS 분자 값이고 여기에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나눠주면은 그게 요 결과값이 기본 EPS죠. 그리고 희석, 요 전환사채 하나뿐이다 라고 할 경우에 여기 어떻게 감안을 하면 되느냐 하면 분자에는 그 전환사채 이자 비용을 넣어줘야 되죠. 근데 전환사채 이자 비용은 세전금이기 때문에 세후 금액으로 이자 비용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 한 금액을 여기 분자값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값은 걔가 이제 보통주 몇 주로 전환될 수 있는 건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전환사채가 1000주 전환될 수 있다. 근데 기간을 따져가지고 1000주 다 넣을 건지 또는 1000주에 뭐 12분의 9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그냥 여기 그 금액 자체를 분자값에 넣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배당금 자체는 세금을 이미 다 계산하고 난 잔여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세금 계산할 필요 없이 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얼마다 그 금액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라고 가정하면 몇 주냐. 보통주 1000주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1000주 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기간이 짧다고 한다면 곱하기 뭐 12분의 9 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가정법,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제일 뭐 간단한 희석 EPS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희석 EPS가 가장 쉽게 나오면은 희석 EPS가 가장 쉽게 나오면은 전환가정법만 적용한 뭐 전환우선주가 있다, 전환사채가 있다 이런 케이스 7과 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X 1년 주당 이익 계산이다 하는 게 있고 이제 단기 순이익이 50만 원이다. 법인세율 20%다. 그리고 보통주 전환우선주 변동이 있는데요.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주가 이제 5000주 있다가 7월 1일날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돼가지고 보통주가 500주 늘어났고요. 대신 전환우선주는 500주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날 7월 1일날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해가지고 전환사채 금액이 줄고 보통주가 500주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통주는 7월 1일부터 이제 6000주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에 보면은요 전환우선주가 있는데 전환우선주가 앞에 이제 처음에 1000주 있다가 500주 된 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누적적 비참가적이다. X1년도 우선주 배당은 액면 금액의 8%, 배당 총액은 8만원이다. 기중 전환된 전환우선주는 전환간주일 기말을 적용한다. 그래서 전환간주일 기말이면은 기중에 전환한 것들이 다 기말에 전환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1000주에 대해서 800원씩 해가지고 1000주에 대해서 액면 1000원이다. 그럼 100만원 8%다 라고 하면은 100만원의 8% 8만원의 배당이 지급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네요.
여기는 이제 문제가 친절하게 갈로 속에 기중 전환된 전환 우선주는 전환 간주일 기말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배당 총액은 8%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말이 중복된 말이 있죠. 그래서 참고를 위해서 이렇게 써준 거고요. 시험에는 뭐 배당 총액은 8만 원이다 여기서 끝나든지 또는 8만 원이라는 말이 없고 그 말 대신에 그 기중 전환된 거 기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기말에 전환되면 기초에 있었던 게 전부 다 배당을 받는다. 천주에 대해서 배당이 지급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의 전환사채를 보면은요. X1년도 전환사채 이자 비용이 5만원이다. 이건 당연히 세전금액이죠. 그러면 이렇게 앞에 법인세율이 20%라고 했으니까 세후 금액은 4만원이다. 전환 조건은 사채 천원당 보통주 한 주로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유통주식수는 월 단위로 가중하며 주당 이익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보면은 X1년 희석 주당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희석 효과를 분석하는 표이다. 빈칸 1에서 6을 구하시오. 자, 먼저 기본 EPS 계산해 보도록 하죠. 기본 EPS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 이제 분자, 분모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이 두 개 나눠주면은, 주당 이익이 되겠죠. 분자는 당기순이익이 50만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50만원.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금 차감해 줘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친절하게 우선주 배당금이 8만원이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자 값은 42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분모 값은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이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산정하면 돼요. 여기도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표로 쫙 해놨어요. 여기서 5천주 이게 지금 6개월 지속되죠. 5천주가 6개월. 그 다음에 몇 주예요? 그 다음 7월 1일날 6천주 됐죠. 6천주가 또 6개월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 값이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다. 회계 계산하면 이런 게 좀 가끔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5천주 6개월, 6천주 6개월 곱하기 12분의 1 하면 이 중간값이 계산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5,500주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42만원 나누기 5,500주 이러면은 기본 EPS가 계산된다는 거죠. 기본 EPS 이렇게 계산하면은 반올림해서 76원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76원. 그래서 기본 EPS가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기본 EPS가 계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희석 EPS를 계산해야 되는데 희석 EPS를 계산하려면은 희석 효과를 꼬랑지 부분을 계산해 줘야 돼요. 꼬랑지 부분. 꼬랑지 부분 계산해가지고 꼬랑지만 계산해가지고 꼬랑지 분모 분자 값만 계산해가지고 얘가 계속영업이익하고 비교해서 떨어지면은 희석 효과가 있다. 그래서 희석 EPS를 계산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뭐 계속영업이익 그런 이야기가 없죠. 공장 폐쇄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기본 EPS하고 그냥 비교하면 돼요. 그런 경우는 그냥 기본 EPS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 꼬랑지 값을 계산하는데 전환 우선주와 관련된 그 꼬랑지 값, 요 값을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환 우선주와 관련한 꼬랑지 값은 일단 분자가 어떻게 될까요?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라고 가정하면 분자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주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겠죠. 그게 8만원이다. 이건 아주 친절하게 8만원이다. 그 다음에 분모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분모는 생각해보면은 이게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1000주고요. 이게 전환 우선주 한 주가 보통주 한 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럼 잠재적 보통주가 1월 1일부터 그 6월 말까지는 보통주 1000주가 잠재적 보통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00주가 6개월 동안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은 여기 전환우선주 가운데 500주가 빠져나가서 이제 전환우선주 500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전환우선주 500주는 보통주 500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또 500주가 이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500주가 남아있다. 이게 6개월 동안 진행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50주라는 거죠. 그래서 8만원 나누기 750주 이러면은 희석효과, 그 꼬랑지 값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요 값이 107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107원이면은 이거보다 높아졌죠. 높아지면은 희석효과냐? 희석효과 아니라는 거죠. 이거 반희석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희석효과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희석 EPS는 기본 EPS가 얼마나 다운되는지 보자. 워스트 케이스를 보자. 이런 목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에 대해서 희석효과를 보자. 전환사채에 대해서 이 꼬랑지 값을 보자. 그래서 전환사채 꼬랑지 값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여기 전환사채 이자 비용이 5만원이라는 거죠. 근데 5만원은 세전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 세후 금액으로 법인세율이 20%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분자값으로 들어갈 금액이 4만원이다. 그 다음에 이게 전환사채는 1000원당 보통주 한 주로 전환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에 보통주 몇 주가 될 수 있는 전환사채가 있는 거예요? 2000주가 될 수 있는 거죠. 2000주가 될 수 있는, 보통주 2000주가 될 수 있는 전환사채가 6개월 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가 6000주 있었다. 이게 6개월 동안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50만원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 150만원이 남았는데 150만원은 보통주 1500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2000주인데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은 이제 1500주, 보통주 1500주가 될 수 있는 게 남았는데 얘가 이제 6개월 동안 지속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750주.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 나누면은 결과값이 23원이에요. 23원.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얘보다 낫죠? 그러면 희석효과? 희석효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희석효과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희석 EPS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는데요. 희석 EPS는 희석 효과가 있는 애만 반영해 하면 되는 거죠. 희석 효과만 있는 애들만 반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희석 EPS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희석 EPS는 여기 이제 여기 요 값이 42만원, 그 다음에 요 값이 5500주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꼬랑지 값을 이제 달아줘야 되는데요. 꼬랑지 값을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데요. 꼬랑지 값은 전환 우선주는 고려하지 말아야 돼요. 반희석 효과니까. 전환 사채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되는데 여기 4만원, 그 다음에 1750주 요 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63원이다. 요 값이 63원이다. 그래서 희석 EPS는 이렇게 계산해서 63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어요.